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와 하남시가 국토교통부에 해당 지역을 지나는 GTX 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공동 건의했습니다. 부천 옥길 지구를 지나는 제2경인선 건설 계획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데요.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계획지인 광명시에서 반대하고 나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상황인데요. 방역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식 준비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와 하남시가 GTX 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도와 3개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고 GTX 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김포와 부천, 서울 남부와 하남시를 잇는 GTX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에서 시흥과 부천 옥길, 서울 노량진을 잇는 제2의 경인선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제2경인선 개통의 첫 출발인 차량기지 이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부천 옥길 지구의 광역철도 시대도 함께 늦춰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시흥과 부천을 거쳐 노량진을 잇는다는 계획의 제2경인선 광역철도 추진. 기재부가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부천 옥길 지구가 포함돼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대 주민들은 제2경인선 건립이 현실화되면 여전히 부족한 지역 내 교통 인프라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꼭 버스를 타고 뭐 한 번, 두 번 탈 때도 있고 굉장히 불편해요.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먼저지만 새 기지로 지목된 광명에서 이전을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지역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놓이자 부천에서는 또 다른 노선을 고민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차량기지 이전 자체가 무산될 경우 노선 등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 이렇다 보니 광명을 배제하고 서울로 곧장 연결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일찌감치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을 이제 광명시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데 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새로운 노선을 생각해보는, 광명을 거치지 않는 노선을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2경인선 건립에 대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년 상반기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부천은 손꼽아 기다리던 광역철도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말싸움 도중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부천 심곡동의 한 주택에서 70살 중국인 아내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과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내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지역화폐로 20만 원 이상 결제한 일부 시민에게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경기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 333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김포페이로 20만 원 이상 먼저 결제한 시민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김포페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 가운데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김포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1조 7,867억 원 가운데 4,4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통과되지 못한 예산은 김포 시민축구단 운영비 2,500만 원과 김포 문화재단 운영비 1,500만 원을 포함한 6건입니다. 의회는 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김포형 여행업 지원 사업 1억 원과 여과지 여제 구입 비용 3억 3천만 원은 필요성을 고려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짓고 다음 회기를 준비합니다. 네, 수도권도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는데요. 방역 체계에는 문제가 없을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세 자릿수이고 수도권의 확진자의 비율도 높아서 이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수도권 중심에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감지되었고, 이제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8월 30일하고 9월 7일에 이제 보다 강화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9월 14일부터 이제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환원된 상태입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유행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제 하루 50명 미만 정도의 방역 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확진자 수 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뭐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운영하도록 해서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이제 지금 주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이제 어르신들 이런 곳에서 이제 사망자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좀 잘 보호해서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의 PC방,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해서 운영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사실 어떤 종류의 음식점이 코로나19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밀의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주로 유행하고 있고, 이제 그런 코로나19가 실제 또 주로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당국에서 나름 이제 고위험 시설이나 중위험 시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고위험 시설을 이제 방문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억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식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위험 시설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실 유행을 크게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은 한 명이 세 명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유행의 상황에서 한 명도 한 명을 만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이동이 줄어야지만 이제 유행이 완화되게 되는데요. 이 고위험 시설에 대한 그런 규제만으로 이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향후 방역의 방향은 뭐 고위험 시설의 규제 이런 쪽보다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일가족 3명을 포함해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자 10명 중에 3명을 뺀 남은 7명의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또 확진자의 40%가 치명률이 높은 고령 환자인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확진 환자의 한 40% 가까이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위중증 환자의 경우는 85%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60대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감염되게 되면 거의 10% 정도가 위중증 환자로 7일에서 12일 정도 만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위중증 환자분들 중에서 대부분 또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망자의 반 이상이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고 WHO가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이런 시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백신이 3천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백신 개발 현황도 궁금하고요. 또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지금 한 180여 개 백신 후보 물질들 중에서 9개 정도가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3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전 국민 60% 정도가 접종할 수 있게 이제 3천만 명분의 이제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이제 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인 그 코백스를 통해서 한 1천만 명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2천만 명분은 이제 그 삼성 시험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선두적인 글로벌 백신 기업들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문제는 이 백신들이 언제 상용화될지가 알 수가 없고, 또 이 개발된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찌 보면 백신이 이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활을 걸고 어느 정도 이제 확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회적인 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처럼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계양구에 있는 도농살림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상품을 포장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작업량이 늘어난 상황. 하지만 직원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입니다. 또 도시와 농촌의 직거래를 통해서 농촌에는 판로를 또 저희가 찾아주고 도시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유통회사입니다. 도농살림은 지난 2008년 문을 연 인천 지역 1세대 사회적 기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사회적 기업이 만든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것이 주요 업무. 특히 도농살림은 지역의 노숙인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노숙인 시설 운영 등 노숙인 자활에 쓰고 있는 상황. 도농살림 직원의 80%가 노숙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무에 관련된 자격증은 있어도 하지를 못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은 없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쪽에서는 일을 시켜주셔서 좀 처음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진 요즘 도농살림의 여건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을 이미 한번 이겨낸 도농살림의 식구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추석 명절 주문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 밖에 이르지 않고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신다면 우리 노숙인들이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농촌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이 올라오니까 농촌에도 도움이 되고. 새 삶을 찾은 노숙인들의 땀이 또 다른 노숙인들의 희망이 되는 곳, 그곳은 도농살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계양경찰서가 다음 달 13일까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이 많아지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양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